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의 비중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을 치렀을 때 해당 의미 및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의 중도금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셋, 잔금을 대출받아서 치를 경우에 전략 및 잔금을 제 날짜에 치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 일반적인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의 비중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의 비중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중을 전체 100%라고 할 때 하나, 계약금은 매매 가격의 10% 지불하면 됩니다. 둘, 중도금은 매매 가격의 40%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셋, 잔금은 매매 가격의 50% 이하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계약금은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 지불, 중도금은 5억 원의 40% 이상인 약 2억 원 이상을 지불, 여기에서는 약 2억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잔금은 나머지인 약 2억 4천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을 치렀을 때 해당 의미 및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의 중도금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치렀을 때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래 민법 제565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65조 해약금 조항인데요. 1항에서 매매 당사자 1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 및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동산 거래에 관련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대해서 해약을 해야 할 경우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해당 계약에 대해서 해약을 할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 해당 계약에 대해서 해약을 할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처리가 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이 가능하고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행에 착수에 관해서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의 경우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수인이 약정된 중도금 지급 기일보다 일찍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하고 있어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계약에 이행을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치렀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매할 집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집을 매수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매수할 사람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치룰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서 집을 매도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정말로 집값이 너무나 크게 올라서 집을 매도한 사람이 잔금을 받지 않고 집을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집을 매수한 사람이 잔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송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집을 넘겨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니 최선의 전략은 매수자, 매도자 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집을 매도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매도할 사람 입장에서는 중도금 치룰 날짜를 최대한 길게 잡아서
집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오르는지 지켜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셋. 잔금을 대출받아서 치를 경우의 전략 및 잔금을 제 날짜에 치르지 못했을 경우 대응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잔금은 중도금을 치른 날부터 2주에서 3주 후에 치르게 되는데요. 만약 잔금을 치를 때 자기 자본이 없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매매하는 주택이 아파트라면 대출 가능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요. 만약 일반 주택 및 빌라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은행에서 감정을 한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미리 알아봐야 잔금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집을 매수한 사람이 자금이 부족해서 매매한 주택 관련 잔금을 약정한 날짜에 치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집을 매도한 사람은 끝없이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만 바라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도자는 잔금일을 정해서 반드시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 증명을 매수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 증명이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라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편법 시행규칙 25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해 증명 취급의 내용 증명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라고 합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내용 증명 우편물은 기본 3통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원본 1통은 받는 사람에게 보내지게 되고 나머지 2통은 우체국과 보낸 사람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추후에 소송할 때 명확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잔금 치러야 할 기간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금은 매도자가 갖고 중도금은 법원에 맡긴 다음 해당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치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의 비중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은 매매 가격의 10%, 중도금은 매매 가격의 40% 이상, 잔금은 매매 가격의 50% 이하를 지불하면 됩니다. 둘, 보통의 경우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법적 근거를 통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를 경우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만의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 집을 매수한 사람이 잔금을 약정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할 때 명백한 증거 자료를 위해서 매도자는 잔금일을 정해서 반드시 잔금을 치러달라는 내용 증명을 매수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